반갑습니다, 여러분. 물리의 정원입니다. 3월 교육청 모의고사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겠네. 뭐 3학년 올라와가지고 처음 치르는 모의고사다 보니까는 굉장히 설렘도 있었을 테고 두려움도 있었을 테고 긴장도 많이 되고 뭐 이랬을 텐데 결국은 여러분이 올해 수능 치르는 데 있어가지고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디딘 거니까는 잘 치렀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시험 끝난 뒤에 뭐 잘 봤다는 친구도 있고 뭐 힘들었다는 친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전체 문제 난이도를 놓고 쳐다보면요,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비슷한데 한 문제 정도가 시간이 좀 더 많이 쓰이는 형태의 그 정도 난이도? 엄밀히 말하면 문제 하나하나를 놓고 쳐다보면 어려운 문제 하나가 더 작년 수능보다 더 들어갔다, 이 표현은 아니에요. 분명히 문제 형태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작년 수능처럼 정말 난이도 이렇게 심한 그런 형태의 문제, 정말 어려운 킬러 문제 뭐 이런 거는 없었어요. 작년 수능에 뭐 대통령께서 먼저 말씀했던 그 내용처럼 정말 킬러 문제는 이제 없애겠다, 그 말이 이제 추세에 반영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없는데 다만 문제 하나하나를 생각을 하면서 풀어야 되다 보니까는 시간이 조금씩 이제 더 쓰이는 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쉬운 문제, 뭐 금방 간단한 이런 형태의 문제가 이제는 거의 사라져가는 추세.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당 사고를 하면서 조금씩 시간이 더 쓰이다 보니까 전체 수능 문제 푸는 데 있어가지고는 한 문제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로 하는 시간 어택이 지금은 이제 관건이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요번 3월 교육청 모의고사도 기출문제의 패러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불편한 그런 형태의 문제는 전혀 없었어요. 다만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조금씩 더 쓰이는 게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뭐 요게 딱 걱정이었던 거지. 뭐 1등급 컷을 놓고 쳐다보면 42점이 지금 1등급 컷으로 뭐 나오고 있는 중인데,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 47점이 1등급 컷이었거든. 그러면 작년 수능보다 상당히 어려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등급 컷에 대해서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등급 컷이 아무 의미도 없어. 이 수능을 보게 되는 거는 여러분이 전부 물리를 공부한 뒤에 또 문제풀이까지 끝난 뒤에 몇 번의 과정을 거친 뒤에 완성된 상태에서 여러분은 수능을 치르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보게 되는 게 수능의 온전한 점수인 거지. 근데 지금 3월 교육청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아직 개념 배우고 있는 중에 보게 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전체가 한 바퀴가 안 끝난 상태에서 온전한 점수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 거지. 그래서 상대적으로 점수가 1등 컷이 낮게 설정된 거지, 문제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 1등 컷이 낮다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해요. 한 문제 정도가 시간이 더 쓰이는 꼴 정도의 난이도밖에 안 나와. 그래서 뭐 정말 어려웠다 뭐 이런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개념 배우고 있는 중인데 분명히 물리라는 과목은 배운 거를 활용하는, 문제에 적용하는 요 능력도 갖출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 문제풀이 강의를 통해 가지고 메꿔져야 되는 스킬인 거지. 그 과정도 아직 없이 물리 전체적인 내용도 한 바퀴를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보게 되는 시험이니까 지금의 1등 컷을 뭐 잘 봤다 못 봤다 이걸 가지고 좋아할 이유도 없고요, 슬퍼할 이유도 없는 거야. 다만 요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지만 꼭 한 문제 두 문제를 건진다는 생각 갖고 요 해설 강의를 봐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항상 선생님이 그 모의고사 해설 강의 찍어주면서 꼭 하는 일들이 있지. 뭐 1번 문제는 선생님 책에 몇 번 문제하고 같다, 2번 문제는 몇 번 문제하고 같다. 그걸 다 찝어줄 테니까 요 문제들에 해당하는 그 동형 문항들 가지고 다시 한번 꼭 연습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 문제보다는요, 사설 모의고사가 조금 더 문제가 나아요. 그 사설 모의고사보다는요, 교육청 모의고사 문제가 조금 더 수능스러워요. 분명히 이 교육청 모의고사보다도요, 평가원 문제가 훨씬 더 질이 좋아요. 그 수능 문제가 평가원의 그 6평이나 9평 시험 봤던 것보다는 훨씬 더 문제, 이게 형태가 고급스러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요 교육청 모의고사 처음 치러지는 이 내용들을 쳐다보면서 뭐 이 내용 가지고 뭐 시험 잘 봤네? 좋네? 뭐 이렇다고 대학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한 문제집을 풀어본 거랑 같은 효과인 거야. 뭐 예를 통해 가지고 나의 전국의 위치가 어디, 아니 지금 상반기 보게 되는 모의고사는 아무 의미 없다니까. 그 모의고사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더라고. 선생님이 수업 중에서도 가끔 얘기하지만은 모의고사의 진정한 의미는 뭐야? 더더구나 특히 상반기 모의고사 6평 전까지 보게 되는 모든 모의고사는 갖고 있는 의미가 뭐 공부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 알려주기 위해서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아니야. 잘못 생각하는 거야. 상반기 보게 되는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공부해 가면서 결국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왜 문제집 푼 거랑 마찬가지인 거라니까. 이게 수능은 아니니까. 조금 더 문제집보단 정제된 문제집을 푼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라니까. 다만 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건 몸의 리듬감. 맨날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고3인데 또는 재수를 하면서 올해 수능 보겠다는 친구들조차도 사실은 사람이 항상 마음에 긴장 상태를 유지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 근데 공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풀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항상 사람은 자기한테 관대해.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면서 난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은 쉬어가면서 뭐 이런 표현들 이렇게 자꾸 나태해져 가거든. 그게 모의고사를 통해 가지고 그 나태함을 없애주는 효과를 갖춰주는 게 이게 모의고사 진정한 의미예요. 즉 무슨 얘기야? 하루하루 여러분이 공부할 때 모의고사 보는 날은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이 집중해서 열심히 시험을 치러요. 적어도 교육청 모의고사라면 그 정도 문제집 푼 거보다는 훨씬 집중도를 갖고 문제를 풀지 않았어? 그잖아? 누가 옆에서 이거 해! 뭐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시험이니까 그 정도의 긴장감 갖고 집중도를 갖고 분명히 시험을 봤다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본 날 저녁 때 되면 되게 힘들어해. 근데 그게 잘못된 일인 거지. 왜? 여러분이 수험생이라면 사실은 매일매일 그 정도의 긴장감과 매일매일 그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다면 모의고사 본 날이라고 그렇게 집중해서 시험 문제 푼 게 매일매일 그렇게 해온 거라면 사실은 그날이라고 특별히 더 힘들어지면 안 되는 거지. 늘 해왔던 일인 거니까. 그러니까 모의고사 봤을 때 치르고 저녁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반성하셔야 돼.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집중하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구나. 그거를 일깨워주는 게 상반기 모의고사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 볼 때 그 답답함과 시험 볼 때 가졌던 그 집중도 그 다음날 내가 어제 시험 봤는데 그래 내가 그 정도 집중력을 가지고 오늘 공부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평소에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구나. 그걸 생각하고 그 집중도를 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날도 또 그걸 집중해서 다시 또 공부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해와야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은 아까 적응한다고 그랬잖아. 그 다음날 되고 또 다음날 되고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딱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니까. 그 전에 모의고사 왔던 그 답답함 그리고 그 집중도 이제 서서히 까먹어간다니까. 그럼 다시 풀어져 가. 그 다음 달 모의고사 보는 날 비로소 다시 그 전달에 봤던 그 기억이 떠올려. 내가 지난달에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 먹고 이번 달에 또 나태했었구나. 오늘 다시 마음 잡고 그 다음 날부터 또 그렇게 집중도를 가지고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게 매달 자극을 주는 게 그게 모의고사의 진정한 의미라고. 그래서 예를 통해 가지고 결국 해설 강의에 그 한 문제 두 문제씩을 꼭 건지는 이 작업이 꼭 필요해요. 올해 여러분이 수능 보기 전까지 지금 3월 교육청 모의고사를 치른 거니까는 수능 보기 전까지는 적어도 최소한 7, 8번의 모의고사를 치르겠지. 그 7, 8번의 모의고사 치르는 과정 중에서 요 20문제 중에 한두 문제씩 여러분이 몰랐던 거를 건진다고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20개 전체 건지려고 욕심내지 마. 그럼 자꾸 버거워지니까 마음에 부담 생기니까. 이 20문제 중에서 여러분이 틀린 거는 뭐 다 틀린 건 아니겠지. 분명히 몇 개는 틀리고 몇 개는 맞고 이랬겠지. 그 몇 개 틀린 것 중에 한두 개씩을 건지면 수능 때 20개를 다 맞출 수 있는 거잖아. 그 정도 생각 가지고 요 문제에 필요한 것들 동영문항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꼭 확실히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는 거. 그게 진정한 모의고사의 의미라고. 항상 학기 초에 선생님이 3월 교육청 모의고사 치를 때 여러분한테 꼭 해줘야 되는 말이었어요. 모의고사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모르기 때문에 모의고사 반드시 여러분이 해설 강의 통해 가지고 자기 걸로 소화시켜 놓으시고요. 문제집 풀었을 때 풀고 맞추고 틀리고 이거 확인하는 건 아무 의미 없지. 그 틀렸던 걸 자기 머릿속에 담아놔야 그게 본인께 돼줘야 그게 공부한 거지.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두 문제를 여러분 걸로 꼭 만들어 주셔야 그게 진정한 여러분이 모의고사 치른 의미이고 보람일 거야. 요 해설 강의 때 하나씩 문제 쳐다보면서 여러분이 뭘 잘못 생각하고요. 또 시간이 왜 오래 걸렸을지, 어떻게 풀어야 시간이 적게 걸릴지 이런 것들을 쭉 고민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네요. 해설 강의 때 뵙겠습니다.